유튜브 채널 경영학 플러스 알파에서는 생산 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학 관련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실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은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초일류로 평가되는 기업들은 품질이 탁월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20세기의 기업들의 최대 현안은 능률과 생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 시장은 외국 기업들에 의해 급격히 잠식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공세가 심했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 경쟁력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일본 기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제품의 품질이 미국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성공의 근간이 된 전사적 품질 경영, 즉 TQM은 품질 향상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기법이 아니라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기업 문화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영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TQM을 포함하여 품질 경영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구매 또는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미리 설정한 품질 표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통한 결정사항을 시스템의 상부에 피드백함으로써 품질을 보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형성된 품질을 검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검사는 사후적인 조치이지 사전적인 조치는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불량품의 비율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검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검사에 의해 불량품이 발견되면 단순 조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되는 제품 전체를 빠짐없이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검사는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샘플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샘플 검사입니다. 전수 검사에 비해 경제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샘플 검사를 할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샘플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한 샘플링 기법을 사용해야 검사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의로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해 검사하는 스팟 체킹입니다. 임의로 추출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는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나왔고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품질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생산 운영 시스템의 모든 과정에서 추론 통계학과 확률 이론을 이용하는 품질 관리 기법입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는 모집단 전체를 전부 검사하지 않고 샘플만을 추출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모집단을 대신하는 샘플은 반드시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샘플 검사의 의미는 상실되고 맙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 중에 하나로 관리도가 있습니다. 관리도는 프로세스가 통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주는 도표입니다. 통계적으로 안정된 프로세스란 현재 시스템 내에서 조직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조직적 변동이란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동을 의미합니다. 관리도의 목적은 조직적인 변동이 목표 값에 적합한지 여부와 또 앞으로도 계속 품질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상태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도는 관리 한계인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 그리고 중심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도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품질에 관한 좀 더 심화된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리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프로세스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하여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질 향상을 위해 관리도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TQM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TQM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QM은 최고 경영자의 지대한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품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TQM이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충분한 자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품질 이론 중에 고객을 명시한 최초의 개념이 바로 TQM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품질 이론은 고객 위주가 아니고 생산자 위주의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TQM은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생산자가 결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따라서 TQM은 고객 욕구를 미리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속성을 결정하고 또 품질 수준을 결정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TQM은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TQM을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고는 TQM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TQM의 목적은 앞서 살펴봤던 검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미리 제거하는 의미인 것이죠. 일단 프로세스가 완벽해지면 검사의 필요성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설계 품질의 향상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불량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품질의 대부분은 설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서 동시공학, 품질 기능 전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강조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품질 인증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가 대표적입니다. ISO 인증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표준 규격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ISO 인증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O 9000입니다.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보증하기 위해 구매업자와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품질 경영 시스템의 문서화를 요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초기에 ISO 9000은 문제점이 많이 제시되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ISO 14000은 환경 경영을 보증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그동안 국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던 환경 관리에 대한 방법과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환경 규격입니다. 그래서 ISO 14000은 환경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체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ISO 22000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입니다. 식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찾아내고 이 위해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규격입니다. ISO 26000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그 범위를 기업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나 사회단체, NGO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품질 관련 포상제도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콤 볼드리치 품질 대상입니다. TQM의 확산을 목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말콤 볼드리치 상은 리더십, 정보 및 분석, 전략적 품질 계획 수립, 인력 자원의 개발과 관리, 공정상의 품질 관리, 품질 및 운영의 실적, 고객 만족 등 7가지 평가 기준으로 품질 관련 최고의 기업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밍상입니다. 에드워드 데밍이 일본의 산업계에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전파시킨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시행되는 상입니다.
TQM의 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상 모두 제조업체에게만 수여하지 않고 서비스 업체에게도 수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비스 업체에서도 품질이 상당히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속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서브퀄이 있습니다. 파라슈라마는 이 그림과 같은 10가지 서비스 품질 속성을 중심으로 97개의 세부 측정 항목을 개발한 후 실증적인 자료 조사와 통계적인 분석 및 검증 과정을 통해 타당성 있는 속성과 측정 항목으로 요약한 서비스 품질 측정 척도, 즉 서브퀄을 개발했습니다. 서브퀄이 사용하고 있는 5가지 서비스 품질 속성은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대응성 등으로 영문 앞글자를 따서 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비스 재화의 품질 측정은 유형 재화의 품질 측정에 비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업체는 이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야 합니다. 품질을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각 서비스 업체는 각 업체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수립해야 합니다. 서비스 품질을 명백하게 정의하지 못한 기업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산운영관리 강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품질 경영과 관련된 주제로 통계적 품질관리, TQM, ISO 인증과 포상제도,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생산관리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